네, 지금 게시판에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개임주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 먼저 봐드릴까요? 오늘 첫 종목 메리츠종금증권 한번 가볼까요? 증권통으로 영웅생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5,460원입니다. 40% 비중으로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최근에 증권주가 좀 잘 나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좀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증권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좀 봐도 될지요.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점검하세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좀 죄송한 게 지금 PC가 좀 안 돼서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증권주잖아요. 일단 메리츠종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증권주가 사실은 별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을 때에 오히려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왜, 다른 증권주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었냐면 실적이거든요,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CMA 종금업에 대한 그러한 인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에 보시게 되면 증권주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지 못했을 때에도 오히려 혼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증권주 그리고 이제 한 7월달, 6월달부터 증권주의 조정, 시장의 조정이 발생을 하면서 동종목도 어느 정도 조정이 발생을 한 종목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국은 지금의 움직임 자체는 과거에 이제 증권 업종 내에서 따로 움직였던 그러한 움직임보다는 이제 증권 업종과 어느 정도 발을 맞추는 그러한 흐름상으로 들어왔다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결국은 뭐냐면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 상반기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하반기에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증권업의 실적을 가장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는 상반기만큼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조적인 내용들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모멘텀 측면에서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소위 말하는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100포인트, 22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증권업은 오히려 세게 움직일 공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을 좀 오히려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말미에 시황 관련돼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본의 상승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은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부담이 가는 그러한 지수지만 지금까지 이제 반등 과정을 봤을 때는 가격적인 조정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승 파동이 오히려 굉장히 셀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연말 연초가 됐을 때는 오히려 시장의 지수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증권주 메리츠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점에 맞춰서 동종목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현재 가격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사실 횡보를 해주고 전일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른 양봉이 발생을 하고 금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지금 접근은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5% 이상의 시세를 줬을 때는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연말 시세를 한번 노려보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종금증권 오늘 첫 종목으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어제도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오늘 첫 번째로 또 4시 시작하자마자 올려주셨어요. 오늘 봐드릴게요. 8501님, 한국정보인증 매수가가 16,350원입니다. 이 종목 20% 정도 들고 있는데 꼭 좀 진단 부탁드린다고 답답하셔서 좀 매일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그래서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정말 시장에 누가 뭐래도 주도주였고요. 신고가도 내다가 요즘에는 상당히 좀 조용한 움직임이거든요. 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보시다가 흐름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약간 좀 손실권으로 전환이 됐고 이렇게 되면 좀 매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시장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인증업체들 같은 경우가 재평가가 일어나는 그러한 구간이었고요. 거기에 시기적으로 삼성페이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증업체의 리밸류에이션 그러한 과정이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사도 그러한 컨셉 안에 같이 움직인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정보인증 워낙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강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조정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좀 파악이 되고요. 일단은 사실은 워낙에 그 전에 상승 파동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다라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눌림목 공략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군, 그러한 업종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현재 구간은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고 파악이 되고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적으로는 한 14,000원대에서는 소위 말하는 물타기 매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물을 한번 타시고요.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가격적인 전략 차원에서는 매수가 위에서는 한번 자르시고 제가 봤을 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워낙에 그 전에 파동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와 준다면 한번 물량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서 그 저점을 잡은 물량을 추후에 상승 파동 발생을 했을 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한국정보인증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이 어제부터 좀 많이 좀 꿈틀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앞에서 셀트리온도 봐드렸는데 대화제약이 궁금하다고 올려주신 대괄공명님 계시네요. 이 종목 한번 가겠습니다. 대화제약 매수가가 37,000원입니다. 비중은 30%인데요. 지금 대화제약이 오늘도 반등 시도하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종목들 제약주도 오늘 좀 괜찮게 갔는데 오늘 일장에서도 이렇게 힘을 못 쓰면서 들고 계신 또 마음이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 싶거든요. 대화제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점수 주실까요? 펀더멘털 상으로. 네. 예, 일단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종목도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는데 그 제약바이오에서도 몇 가지 이제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좀 몇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면 코미팜이 좀 비슷한 컨셉이었고요. 대화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비슷한 움직임, 현재 실적보다는 그 미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미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상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코미팜은 좀 최근에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을 때 코인팜보다 먼저 상승을 했던 종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 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때는 코인팜보다는 조금 약한 그러한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흐름이다. 큰 흐름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는 뭐 신약에 대한 아무래도 기대감이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이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제약만 따로 움직이긴 좀 힘들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앞서 이제 뭐 그러한 이슈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워낙에 핫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기간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생각보다는 지금 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강했던 상승 파동이다 보니까 반작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수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제약바이오를 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한번 그때는 선두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시황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연초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연말 연초에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의 바텀업을 한번 노리고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한번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는 쪽으로 좀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셀트리온과 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대시세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뒤로 보고 있죠.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다시 한번 좀 기대감 가져보자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꿀루님께서 2번이나 올려주셨어요. 썬데이토즈 가지고 계신데요. 썬데이토즈 도와드릴게요.
드릴게요. 18,000원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남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사실 거의 뭐 신저가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정말 오랫동안 밀렸거든요.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하다라고 증권사에서도 분석 리포트가 나왔어요. 투신권도 오늘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썬데이토즈 좀 버텨볼까요? 썬데이토즈를 비롯해서 게임주가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게임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하락폭이 굉장히 과대합니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한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고점권에서 견인을 했던, 그리고 상승 요인으로 이제 시장에서 짚어졌던 그런 내용들 자체는 역시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중국 시장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게임류가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사실 주가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멀티플을 20배 이상 줬던 업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시세를 줬던 종목의 마지막 종목이 이제 웹젠이었죠. 컴투스 웹젠. 그 이후에 게임 업종도 사실은 좀 비슷한 맥락인 게, 그 전에 컴투스나 웹젠으로 대표되는 게임 업종 전반적인 시세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조정이 좀 길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은 현재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밸류적으로 싸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게임 업종이 언제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느냐? 전형적으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방학 시즌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 시기적인 모멘텀이 좀 업종 전체에 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게임 업종이 손쉽게 좀 가볍게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시기적인 부분이 맞물려 줘야 된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가격적으로는 지금 쌉니다. 가격적으로 싸고요. 그리고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썬데이토즈의 가격은 비싸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각도가 높은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연 반등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즉 박스권 상하단을 설정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현재 구간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구간이 어느 정도 한두 달 소요가 되면 그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는 한 11월 달부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업종이다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손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 연일 좀 음봉이 발생이 됐는데요. 좀 진단 들어보시고 전략 좀 감 좀 더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게시판 종목이나 포트 상담 도와드리다 보면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수는 2000선 회복하면서 2030선까지 지지받고 있지만 워낙에 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에서 좀 바로 또 수익으로 연결되기는 쉽지가 않은 구조고, 코스닥은 워낙에 또 슬림화돼서 종목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수익 내기가 역시 또 까다로운 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략 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차장님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최근까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지수의 반등이 2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수치적으로는 여기서는 언제든지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지점까지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 기대치보다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번 반등의 세기가 시장 기대치를 이미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필연적이겠죠. 그 이후에 나타날 상승이 오히려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논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 어쨌든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상승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눌림목을 줄 때마다 오히려 주식을 담아가야 된다. 지수만 봤을 때는 주식을 담아가야 된다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러한 시황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30%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시장 종목별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철저하게 종목 선별, 업종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도는 장이고요. 그 와중에 중장기적인 모멘텀, 과거에 제약 업종이 그랬고 게임 업종이 그랬듯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장에서 찾고 있는 그러한 업종이 무엇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기차 업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 중국 관련 협업업체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종목은 언급을 해드리기가 좀
좀 모여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이미 다수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 협업업체, 중국 회사와 뭔가 MOU를 체결을 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들 꾸준하게 찾아보시고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시장은 큰 시세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지고 가자. 예전처럼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말자로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점 시즌적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이러한 종목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실적 좀 가장 기대하고 계신 섹터 어떤 쪽이세요? 일단 대표적인 대형 업종 섹터는 화학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학 업종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던 업종이거든요. 하반기 역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는 역시나 화학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학 섹터. 그리고 바이 전기차는 어제도 이 시간에 저희가 언급드렸거든요. 꼭 봐야 되는 섹터다. 지금 같은 좀 의견이 나왔어요. 일시적인 흐름 아니고 좀 테마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접근 전략 좀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화학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전기차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었고, 그리고 뭐 충전소라든지 충전소와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은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화학 업종 내에 속하는 또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기존 종목들 뭐 최근에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뭐 PLE 솔루션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PNT라는 종목도 움직임이 좀 있었고, 뭐 리캠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후성이라는 종목도 움직임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자면 지금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전기차 업종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은 중국 과거의 LCD 시장이나 작년부터 중국 LCD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부터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과의 뭔가 협업을 진행을 하는 회사들이 이미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앞으로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 중국과 연관된 전기차 종목도 한번 찾아보자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마감을 실적 나왔습니다. 한샘 실적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320억 원대로 지금 4시 넘어서 발표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가 됐고요. LG화학 대표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또 전기차 대표 종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5,400억 원대 나오면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